네, 시작할게요.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어, 속도가 그 좌표가 이동하고 회전할 때 그 안에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여기 있는 식과 같이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나눠서 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어, 그냥 좌표가 다 고정돼 있어서 이 B라는 이 파란 색깔 좌표계에서 P가 움직이고 있을 때 이 좌표계가 다르니까 그 다른 좌표계에 대한 회전을 고려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이 그림 여기 BP 이거는 틀린 거예요. 여기 BP는 이게 아니고 이 VP라고 하는 속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그럼 저기에 있는 벡터는 저기 그대로 있고 저 속도, 저 물체가 저기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여기 파란 색깔 좌표계 B로 나타낼 것인지 이 속도 벡터를 A로 나타낼 것인지를 바꾸는 게 여기 A, B, R을 곱해서 로테이션을 고려해주면 여기 있는 이 벡터가 여기서 지금 약간 어 여기서 이 파란 색깔 좌표에서 봤을 때는 약간 이렇게 낮게 움직이죠. 파란 색깔에서 봤을 때. 근데 빨간 색깔로 보면 약간 위로 더 높게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임 자체는 그대로인데 이 A라는 좌표의 관점에서 봐야 되니까 이 방향을 조금 돌려서 봐야겠죠. 돌려서 보는 게 A, B, R을 곱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병진하는 경우 이 병진하는 좌표계 B라고 하는 거는 얘가 요 기울어진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고 얘가 우주선이라고 하면 우주선이 돌지 않고 우주선이 그냥 이렇게 떠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레퍼런스 좌표계 A에서 봤을 때는 얘는 그냥 이렇게 떠서 움직이는데 거기에 얘가 붙어서 같이 속도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 속도를 고려해서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VB라고 하는 거는 이 레퍼런스 프레임이 아니고 B라는 프레임에 붙어서 움직이는 속도에다가 이 B 프레임 자체가 또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공위성이라서 인공위성에서 팔을 뻗고 있는데 이 팔을 뻗고 있는 그 속도가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인공위성이 움직이는 속도랑 더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각도를 고려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 얘기했듯이 그 프레임이 돌고 있으면 그 프레임이 돌고 있을 때 같이 붙어서 돌면 인공위성이 돌고 있는데 그 돌고 있는 인공위성에 있는 그 패널의 움직임은 회전에 의해서 발생하잖아요. 그 회전에 의한 선속도를 우리가 각속도 크로스 프로덕트 그 위치를 하면은 속도가 나온다고 했었죠. 이거는 뭐 동력학에서도 배우고 빅데이터에서도 배우고 물리 시간에도 배우고 고등학교 물리에도 배우는 각속도 곱하기 거리를 하면은 속도가 나온다. 선속도가 나온다. 그리고 이제 회전하는 좌표계에 그 안에서 또 움직이고 있으면 그 회전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로테이션과 그 다음에 그 좌표계 자체가 고정돼 있으면서 돌고 있어요. 인공위성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돌고 있고 돌고 있는 그 패널이 돌고 있으면서 펴지는 거지. 그럼 돌고 있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랑 그 패널이 펴지면서 발생하는 움직임을 레퍼런스 좌표계 빨간색에서 보고 싶으면 이거 ABR을 곱해야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구에서 봤을 때 그 인공위성의 패널이 돌아가면서 펴지는 거를 속도로 계산할 수 있을 거고 여기까지가 이제 어, 움직이긴 하는데 돌면서 움직이고 병진은 없는데 병진까지 고려하면 그냥 그 병진에 대해서 그 좌표계 병진을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 우리가 링크가 여러 개 연결됐을 때 보통 이제 우리가 관절이 링크의 그 Z 엑시스로 중심으로 보통 회전 관절을 보통 많이 고려를 하니까 이 회전 관절에서 발생하는 이 회전과 회전 관절 때문에 발생하는 이 선속도를 이 링크 i부터 i 플러스 1로 변환을 해주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링크 i가 돌면서 발생하는 선속도와 각속도를 그 다음 링크에 대해서 고려해주면 여기서 고려해주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프레임이 도는 속도랑 이 프레임이 움직이는 속도를 계산할 수 있고 이 프레임이 움직이는 속도가 그 다음 프레임에 또 영향을 주잖아요. 붙어서 다 붙어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 붙어서 움직이는 거는 그 전 프레임에서 오는 얘도 사실은
이 전 프레임에서 오는 속도랑 그 전 프레임에서 오는 회전이 있겠지. 그 전 프레임에서 오는 속도와 회전을 이 ZI라는 프레임이 요 축으로 돌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선속도와 각속도를 그냥 더해주면 돼요. 근데 그냥 더해줄 수는 없고 좌표계를 맞춰줘야 돼. 좌표계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같은 좌표계로 맞춰주는 이 로테이션을 곱해주면 된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전에 여기 있는 I 프레임이 그 전에 뭔가 이동으로부터 또는 회전으로부터 발생하는 이 회전이 WI고 그 WI의 여기 앞에 있는 I는 어느 좌표계 관점에서 볼 거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I번째 좌표계에서 관점에서 보니까 이제 I를 붙인 거고 근데 얘가 꼭 이 Z축으로만 도는 게 아니고 앞에서 만약에 어깨가 돌고 팔꿈치가 돌면은 팔꿈치의 회전은 꼭 내가 이렇게 크게 도는 것도 생기잖아요. 크게 도는 것도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는 거를 그냥 더해주면 되고 어쨌든 이 팔꿈치가 도는 거랑 팔꿈치가 도는 WI에다가 팔꿈치에 이 축이 도는 거니까 내 팔꿈치가 도는 건 상관이 없지. 팔꿈치에 붙어서 이게 도는 건 어차피 상관없는데 내가 팔꿈치를 돌리면 이 손목이 도니까 그 손목이 도는 거를 팔꿈치가 도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 손목이 도는 건 당연히 팔꿈치의 지축을 중심으로 돌겠죠. 세타 다시란 속도로. 근데 이거를 이 ZI 플러스 1이라는 요 축으로 돌 때 ZI 플러스 1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지축으로 도는데 이 I번째 축에서 봤을 때는 ZI가 이게 수직하지 않을 수 있고 회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회전을 고려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I번째 프레임에서 봤을 때 그 관점에서 봐야지 이 두 개의 각속도를 더해 줄 수가 있고 그럼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데 그냥 단순히 더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전파를 해야 되니까 전파하기 위해서는 I 플러스 1 관점에서 바꿔줘야 되니까 여기 전체다가 I 플러스 1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 이 I 플러스 1 IR을 곱해주면 요거는 상쇄되고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얘가 I 플러스 1로 바뀌고 그 다음에 얘는 I에서 I 플러스를 바뀌는 게 남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같은 각속도 오메가 I 플러스 1인데 I 번째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I 플러스 1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서 그 다음 프레임을 또 계산할 땐 그 전 거 받아서 또 넘겨주면 되겠죠. 회전이 각각 계속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각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프레임이 움직이는 속도에다가 얘가 회전으로서 발생하는 속도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각속도 크로스 프로덕트 그 거리 그걸 이제 이 팔이 돌면서 발생하는 선속도고 그리고 원래부터 앞에서부터 전파되어 온 여기에 선속도인 VI를 더해주면 되는데 근데 그럼 VI 플러스 1이 이 축에서 지금 얘가 도는 속도 얘가 돌지 않고 얘가 움직이는 속도 이 선속도가 나오는데 이 선속도를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이 벡터라고 하면은 얘가 돌아간 이 XI 플러스 1, YI 플러스 1, ZI 플러스 1 관점으로 바꿔주는 게 이게 되겠죠. 그래서 I 플러스 1, IR을 곱해주면 I번째 프레임에서 I 플러스 1번째 프레임의 관점으로 바뀌니까 그 선속도 VI 플러스 1이 I 플러스 1 좌표계 관점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전파시키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예제 문제를 풀어봤는데 일단 첫 번째 이 1번 좌표계는 이 노란색이 이제 원래 0번 좌표계에서 1번 이렇게 회전하잖아요. 회전하는 각도가 세타 1이고 그 속도가 세타 1 다시겠죠. 그래서 세타 1 다수로 Z축으로 돌아요. 속도는 이제 여기 베이스에 고정돼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고 그러면 이제 오메가 1과 V1을 알니까 오메가 2, V2를 구하자는 거지. 그럼 오메가 2는 그냥 오메가 1에다가 이거 도는 거 더해주면 되죠. 그럼 얘가 도는데 이 거리가 L1만큼 떨어져 있어 이렇게. 여기가 이 길이가 L1이에요. 그럼 L1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아니,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회전이라는 거는 그 거리 반경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요 세타 2만큼 이 노란색에서 녹색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지금 세타 1이 도는 거 플러스 세타 2가 도는 거를 더해주면 된다. 근데 더해줄 때 얘는 지금 이 노란 색깔 좌표계에서 봤을 때 오메가 1이고 얘는 지금 이 파란 색깔 좌표계에서 봤을 때 지금 Z2랑 세타 2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 축을 프레임을 맞춰줘야 돼요. 2번 좌표계로 맞춰주니까 여기 21R을 곱해 21R을 곱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21R이 원래 1에서 2로 가는 R이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 요거잖아요.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곱해주는데 어차피 얘가 Z축으로만 도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이게 회전이라는 게 Z축으로만 돌고 얘가 Z축으로 평행이동했으니까 그 회전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Z축이라는 그 벡터가 여기서 우리가 엄지손가락을 여기서 튀어나오는 요 방향이잖아요. 그 방향은 우리가 회전하지 않는 한 이 벡터는 그대로 있죠. 그 벡터를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야. 이게 이렇게 두 개 곱해도 자기 자신이 되는 세타 원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세타 원 다시란 00 세타 원 다시라는 거는 00 세타 원 다시라는 거는 여기 Z축으로 여기다 엄지손가락을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돈다는 거고 걔가 평행이동해도 그대로 똑같은 벡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더해주는 거죠. 계산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V2 같은 경우는 V1에다가 어, 요 선속도, 이 회전으로부터 발생한 선속도를 더해주면 되는데, V1은 원래 0이었고요. 가만히 있으니까 얘는. 그럼 얘가 이렇게 회전함으로써 요 점이 어떻게 해서 어느 속도로 움직이냐? 오메가 1 크로스 프로덕트 P2겠고, P2는 여기서 이 파란색, 죄송해요. 노란 색깔 이 좌표계에서 X축으로 L1만큼 떨어진 거리에 있는 이 점이 움직이는 거니까 L1이라는 이 P1 벡터, X, Y, Z에서 X 방향의 좌표가 L1이고 나머지 00인 이 벡터 크로스 프로덕트 이 오메가 1을 하게 되면 이 오메가 1이 아까 요거였으니까 얘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게 되면 이 크로스 프로덕트 매트릭스를 곱해주는 거랑 같다고 했죠. 그럼 이제 얘가 생각해 보면은 얘가 지금 이 노란 색깔 축에서 봤을 때 이쪽으로 당연히 얘가 이렇게 회전하니까 이 벡터가 생기겠죠. 그럼 노란 색깔 좌표계에서 이 노란 색깔 죄송해요. 노란 색깔 이 좌표계에서 이 벡터는 축을 보면 딱 y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원래 우리가 생각해도 y 방향의 속도가 생길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y 방향의 속도가 생기죠. 자, 그래서 이게 y 방향의 속도가 이렇게 생겼고 그냥 그거를 2r로 곱해주면 되는데 2r 곱해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죠. 2R을 1R 2번에서 1번으로 간 로테이션은 아까 1번에서 2번으로 간 로테이션에 트랜스포즈 해줘야 되고 그럼 이렇게 되고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가서 여기로 바뀌어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얘가 이거 곱해주면은 여기 사인 세타 2 요거 코사인 세타 2 요거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번 좌표계 요 녹색 좌표계에서 봤을 때 이 선속도가 있는데 잠깐만요. 걔가 이거고, 어, 걔가 지금, 이게 지금 제가 파란색을, 여기 녹색을 제가 수직하게 그리긴 했는데, 얘가 임의의 세타2에 대한 각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벡터는 똑같아요. 제가 다시 그릴게요. 여기에 이쪽으로 움직이는 벡터라는 건 지금 변하지 않는 사실인데, 얘가 어떤 임의의 축, 색으로 그릴게요. 녹색의 임의의 축, 이렇게 그릴게요. 얘가 x, 2, y2라고 했을 때, 당연히 지금 이 벡터를 x1, x2에서 고려하려면 당연히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해주겠죠. 이 보라 색깔 벡터를 이 녹색 좌표계로 나타내려면 당연히 사인, 코사인 곱해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돌아간 정도가 세타 2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있을 때는 이게 이제 y 방향으로만 있잖아요. 이게 원래 y축 방향이었지. 근데 지금 이렇게 그리면 지금 이게 회전이 얼만큼 여기서 요만큼 회전한 거죠. 세타 2만큼. 그죠? 얘가 x축이 여기였는데 x축이 여기였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세타2만큼 이렇게 돈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2고, 그러니까 이렇게 돈 거니까 당연히 이제 요 보라 색깔 좌표를 나타내려면, 요 보라 색깔 이 세타2를 나타내려면, 세타2가 아니고 요 벡터를 나타내려면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그냥 눈으로 봐도 이해가 가잖아요. 이게 돌아가면 돌아간 만큼 세타2에 대해서 요 벡터는 그대로 있는데 내 좌표계에 따라서 이 보라 색깔 벡터에 대한 표현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음,
이거는 세타 1, 이거는 이게 속도, 이게 선속도고, 세타 1에 대해서는 세타 1이 도는 거에 의해서 이 보라 색깔 벡터가 만들어진다는 게 끝.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각도, 여기 안에 세타 2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사인이 여기 세타 2에 대해서, 여기는 세타 1 다시고, 이거 그냥 그 양이고, 그 양에다가 코사인 사인을 곱해주면 그 좌표계에 대한 변화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V1 오메가 1을 V2 오메가 2로 바꿨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V2 오메가 3에 대해서 나타낼 건데, 일단 여기서 일로 갈 때 회전이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요 끝에는, 여기가 팔꿈치라면 여기 손목인데 손목에 꺾이는 관절이 없어요. 그냥 여기 끝에 그냥 붙여놓은 거야. 붙여놓은 거니까 회전이 없으니까 여기 제 오메가 2가 오메가 3랑 같고, 또 오메가 3랑 오메가 2랑 같아서 그냥 이렇게 쓰면 되고, 그다음에 V3도 이 로테이션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데, V2랑 이제 이 V2에 더해주는 그러니까 이 V2는 얘가 움직이는 속도고, 또 얘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얘 세타 2로 움직이죠. 세타 2로 움직이는 속도를 더해줘야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첫 번째 요 어깨가 움직이면서 도는 거랑 팔꿈치가 움직여서 도는 거 당연히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 더해주는 게 이제 이게 팔꿈치가 아니고 얘가 어깨가 도는 거고, 얘가 팔꿈치가 도는 속도를 더해주면 되고, 앞에서 왔던 이 속도, 방금 여기서 전파되어 온 이전에 요 팔꿈치가 움직이는 속도 더하기 얘가 움직이는 속도는 뭐예요? 그냥 얘가 도는 속도 크로스 프로덕트 이 거리잖아요. 그래서 얘가 움직이는 크로스 속도 각속도 곱하기 거기에 거리 하면 똑같이 y 방향의 속도가 나오고, 또 요거랑 요거 더해서 얘가 3번 좌표계에서 봤을 때 V3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붙어서 봤을 때 V3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요게 속도가 이 좌표계에서 봤을 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는데, 여기 요거 이게 뭐냐면, 어 3번 좌표계에서 봤을 때 V3를 0번 좌표계에서 봤을 때 속도로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0번 좌표계로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고려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0, 3, R을 곱해주면 되는데, 0, 3, R이 0에서 3으로 갔을 때 두 번, 우리 사실 예전에 했었잖아요. 이거 로테이션은 그냥 두 개 더 했으면 됐고, 그래서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세타 2 마이너스 사인 세타 1 플러스 세타 2 사인 세타 1 세타 2 코사인 세타 1 세타 2,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 이걸 계산을 해보면 요거랑 곱해주면 돼요. 곱해주면은 이거 아마 뒤에서도 쓰이거든요. 뒤에 혹시 나오나? 안 나오니까 계산을 해줄게요. 여기서 그래서 0에서 0에서 봤을 때 3번 이 끝에 있는 손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0, 3R 곱하기 3번에서 봤을 때 3번 끝에 있는 속도, 얘가 코사인 1, 2 마이너스 사인 1, 2 사인 1, 2 코사인 1, 2 0, 0, 0, 1이고, 이거 지금 못 외웠는데 사인 2 사인 2 S2 L1 나온다. 여기는 C겠지 당연히. 이렇게 되죠. 아, 또 더 있구나. L2 세타 원다 2. 사실 근데 이거 수식만 봐도 진짜 별거 아닌 게, 얘가 몸에 여기 팔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L1이고, 요거 도는 속도가 이거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여기 기울어진 여기서 봤을 때 이 좌표로 X, Y로 만약에 본다고 치면은, 그럼 당연히 요 고려해서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지금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얘 회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너무 명확하니까 그게 여기가 길이가 얘가 지금 어, 미안, 제가 잘못 그렸다. 죄송해요.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이 손끝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요게 L2라고 하면은 까만색으로 할까? 이게 L2라고 하면은 여기서 그냥 여기 그냥 익스텐드 된 거지. 여기서 잠깐만 이게 돌아가는다. 여기 그냥 익스텐드 된 요렇게 얘가 x3 y3 지금 이 속도가 L1 세타 1이고 이 선속도가 얘는 세타 1으로 도니까 그 다음에 지금 요 L2가 도는 요 속도가 세타 2에 대해서 도니까 이 각속도가 이 선속도가 되겠죠. 얘가 이렇게 회전하니까 그게 지금 L2에다가 지금 세타 1만큼 도는 거랑 세타 2만큼 도는 게 동시에 해서 여기로 이렇게 도니까 이걸 두 개 더해서 이렇게 되는 그냥 이게 눈으로도 기하학적으로 보면 설명이 되고 어쨌든 그래서 요거를 복잡하지만 그 두 개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어, 하기 싫게 생겼네. C12 S2 L1 세타 1 닷 마이너스 S12 C2 L1 마이너스 S12 L2 세타 1 플러스 세타 2 두 번째는 S12 S2 L1 더하기 C12 C2 L1 세타 1 닷 더하기 C12 L2 세타 1 더하기 세타 2는 0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코사인 법칙 우리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코마 신신 그다음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코코사 요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지금 이게 사코 코사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고 사코 빼기의 코사니까 얘는 요거 빼기 요게 되잖아요. 이제 많이 해서 조금 익숙해졌나요? 저도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세타 1 플러스 세타 2 빼기 세타 2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왜냐면 지금 사코코사에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으면 여기 마이너스 붙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지워지고 그러면 정리하면은 얘가 요거 두 개 더했으니까 나머지 묶으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1 L1 사인 아 L1 세타 1 닷 마이너스 사인 1, 2 L2 세타 1 닷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랑 얘랑 코코마 신신이니까 여기가 여기는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 마이너스가 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코사인 이거 눈 보이죠? 요거랑 요거랑 코코마 신신 여기 마이너스 붙으면 여기서 마이너스 붙어가지고 얘가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세타 2 빼기 세타 2니까 이렇게 지워지죠? 너무 빠른가? 괜찮아요? 이 삼각함수 덧셈 공식을 이제 천천히 하면은 이렇게 지워져요. 네. 그래서 얘가 결국은 코사인 1만 남고 L1 스타 1 이렇게 되겠지? 혹시 제가 틀리면 알려주세요. L2 세타 1 닷 세타 2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0번 좌표계에서 봤을 때 V3가 이렇게 정의가 되고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속도를 갖고 이제 자코비안이라는 걸 이야기할 텐데 우리 이 챕터의 제목이 자코비안 벨로시티 앤 스테릭 폴스거든요. 자코비안이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과제인데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비슷한 문제예요. 그냥 여기 끝에 관절이 한 번 더 꺾이는 게 있는 거고 아까는 여기 끝에 관절이 꺾이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기만 했었는데 얘가 이제 꺾일 수 있는 세타 3가 존재하는 경우 DH 파라미터 찾아보고 하면 되겠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코비안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배울 텐데 자코비안은 어 우리가 그 빅데이터 수치 해석에서 전미분 아니면은 토탈 데리베티브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 체인룰 연쇄 법칙 fx1 x2 이렇게 있을 때 xn이 있을 때 이거를 우리가 미분하면은 t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t랑 매개 변수를 미분했을 때 얘가 f1에 대해서 이거를 x1에 대해서 미분하고 dx 플러스 f에 대해서 x2에 대해서 미분하고 dx2 이런 식으로 체인룰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잖아요. 처음 보나요, 여러분? 체인룰. 죄송해요. 틀렸어요. 이렇게 써야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게 속미분이고 얘가 건미분에서 속미분 곱하기 건미분인데 얘가 변수가 여러 개면 이렇게 확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연쇄 법칙이라고 하는데 괜찮나요? 요 연쇄 법칙은 음, 우리 그 미적분학에서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연쇄 법칙을 우리가 F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거에서 F라는 요 아웃풋이 그러니까 지금 입력이 이게 F가 있으면 우리가 Y라고도 보통 출력을 얘기하잖아요. X를 넣으면 Y가 나오는데 이 Y가 여러 개 또는 F가 여러 개인 거야. 그러면은 X1, 2, 3, 4, 5, 6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고 근데 그럼 Y1에 대한 식 하나 쓰고 Y2 또는 F1에 대한 식, F2에 대한 식, F3에 해서 F6까지 이런 식을 6개 쓸 수 있겠죠. 이게 아웃풋이 6개면은. 그래서 이런 멀티베리에이트 다변스 다변스 함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편미분을 해서 이렇게 체인으로 이렇게 쓸 수 있을 때 이거를 이제 6개를 쓸 수 있을 텐데 6개가 아니고 여러 개 상관없어요. 개수는 식이 여러 개면 그 식만큼 식이 있는 거고 식이라는 건 아웃풋 출력을 얘기하는 거고 그걸 이제 이 표현을 우리가 여기 DT라는 걸 제가 여기 지울 수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전미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DT를 양쪽에서 지워주면은 이런 표현이 되고 사실 이거랑 거의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T를 생략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dx, dy, dx1, dx2, dx6를 이렇게 벡터로 빼면은 요 매트릭스랑 요 벡터의 곱은 이거다라고 쓸 수 있겠죠. DT에 대한 거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 이거랑 이제 여기 DT를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 어쨌든 여기 가운데 있는 매트릭스 요거를 우리가 자코비안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웃풋이 여러 개일 때, 출력이 여러 개일 때 여러 개의 입력에 대해서 이제 미분한 거를 매트릭스 형태로 포함한 걸 자코비안 매트릭스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느 순간에 스냅샷을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원래는 이거의 관계가 비선형인데 미분으로 순간 변화율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랑 그냥 선형 관계가 생기지. 이거 우리 그냥 1차 그냥 곱의 합이잖아요. 1차 곱의 합의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선형대수학에 배우는 그 선형 형태꼴로 나타나게 되죠. 이건 매트릭스 A와 벡터의 곱으로 나타내고
얘가 아주 조금 변할 때 얘가 얼마나 조금 변하는지를 매트릭스와 벡터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근데 우리가 이거를 쓰는 이유는 여기서 이제 어, 로봇을 제어를 할 때 어떤 움직임을 제어를 할 때 우리가 세타라는 변수를 제어할 수 있죠. 우리가 내가 팔을 꺾을 때 나는 물론 어떤 물체를 지울 때 내가 앞으로 간다 해서 앞으로 내가 제어하지만 실제 로봇은 내가 앞으로라는 게 없고 이 관절을 얼마나 각도를 꺾을지만 제어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그 관절을 어떻게 꺾었을 때 내가 이거를 이 카메라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어프로치 한다라는 그 개념 자체는 로봇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계를 정의해줘야 돼. 이 각도와 세타의 각도와 이 x, y, z의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사이의 관계를 뽑아내야 돼. 그게 우리가 앞에서 했던 포워드 키네매틱스하고 아니 거꾸로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 세타가 뭘지를 계산을 하는 게 인버스 키네매틱스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 속도를 x, y, z의 속도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내 관절이 어떤 속도로 움직였어야 되는 그 관계를 정의하는 게 이제 결국 속도에 대한 거니까 이 XYZ라고 하는 어떤 아웃풋 변수가 세타 1, 세타 2, 세타 3 이것들의 그냥 관계식이 있고 이거를 이제 미분하게 되면은 세타의 변화율과 이 XYZ의 공간의 변화율 사이에 이 관계식이 이렇게 생기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관절각의 속도와 손끝의 자세에 대한 속도 이게 사실 여기 앞에 있는 게 선속도고 얘가 각속도죠. 이게 롤 피치유 각각의 각속도랑 XYZ의 각속도의 이 속도의 관계를 이 매트릭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게 결국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자코비안의 형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코비안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각속도라는 걸 우리가 변수를 변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인트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이 조인트 스페이스에 있는 베리어블들을 우리가 미분했을 때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 있는 스페이스의 베리어블로 바꿔주는 변환을 짠 하고 쓸 수 있는 이게 이제 약간 매직 같은 건데 앞에서는 엄청 복잡하게 기구학을 막 풀었는데 여기서는 기구학을 안 풀어도 그냥 그 사이의 변형 관계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관절각의 속도랑 손끝의 자세의 속도의 관계를 이 미분을 통해서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곱으로 나타낸다는 거고. 네, 그래서 뭐 문제를 풀어볼게. 풀기 전에 일단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으니까 이 XYZ랑 롤 PTO가 있을 때 이제 보통 이제 육축 로봇 같은 경우는 팔이 이제 관절이 6개거든요. 그리고 관절이 6개, 자유도가 6개라고 하고 6개를 조절해가지고 XYZ랑 롤 피치 후 6개의 자세와 위치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의 축이 있어야지 완전하게 6개의 자세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6개를 하면 이게 6x6 매트릭스가 되고 그래서 스퀘어 매트릭스 정방행렬이 되니까 이거를 나중에 역행렬을 구해서 바로 역으로 위치에 대한 속도 자세를 알고 싶을 때 주어졌을 때 내 관절을 어떻게 꺾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바로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거는 꼭 정방행렬 스퀘어 매트릭스가 되진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6개의 변수가 들어가면 6개의 변수가 나오는데 이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상에서의 XYZ 롤 피치유는 우리가 어떤 좌표계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B라는 좌표계에서 봤을 때 F가 이제 X를 나타내는 거니까 F2는 Y, F3는 Z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거를 B라는 좌표계에서 보느냐 또는 A라는 좌표계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럼 그걸 우리가 XYZ 롤 피치유를 B에서 A로 바꿔주는 그게 결국은 로테이션 매트리스 곱하면 되죠. 그래서 원래 X, Y, Z가 만약에 B라는 좌표계에 있으면 여기 그냥 로테이션 매트릭스 A, B, R을 곱하면 얘가 당연히 A에서 봤을 때 X, A에서 봤을 때 Y, A에서 봤을 때 G가 되겠지. 마찬가지로 이제 오메가도 각수도도 B에서 봤을 때 각도가 있으면 B에서 봤을 때 오메가 X, B에서 봤을 때 오메가 Y, B에서 봤을 때 오메가 Z가 있으면 이거에 A, B, R을 곱하면 얘는 A에서 봤을 때 각속도로 바뀌겠죠. 그래서 얘네가 따로따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니까 이 6개를 다 이은 거, 이 6개를 다 이은 거 6x1 매트릭스에서 어, 한 줄로 나타내면은
이 한 줄로 나타낸 거를 이렇게 V랑 오메가라고 쓰면은 이 여기는 지금 벡터 3개, 벡터 3개 합쳐서 6 바이 1 매트릭스가 된 거죠. 6 바이 벡터가 된 거죠. 6 바이 벡터가 각각 요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다는 게 결국은 지금 이 관계로 되니까 지금 여기에는 이 두 개의 식을 하나로 합친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식이 제가 여기 쓴 이 식이랑 같은 거죠. 이게 행렬 곱해보면 이렇게 행열 하면 여기 000 무시하게 되니까 결국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6 바이 6 매트릭스를 곱해서 좌표 변환을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얘가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는 결국은 이게 예를 들어서 요거를 우리가 이름이 있었는데 까먹었는데 이걸 뭐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어떤 이게 이름이 뭐 T라고 할게요. 이게 T가 원래 아닌데 T라고 하면 이 T 곱하기 B 하면은 얘가 A의 좌표계에서 봤을 때 V랑 오메가가 나오잖아요. T라고 하지 말고 그냥 A, B, R 공간이 없는데 여기다 쓸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요 식을 다시 쓰면은 B 좌표계에서 봤을 때 자코비안 매트릭스 그다음에 세타 1부터 6까지의 속도 얘가 B에서 봤을 때 V랑 B에서 봤을 때 오메가인데 이걸 이제 만약에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어, A, B, R 00 A, B, R을 여기다 곱해주면은 그럼 얘가 이제 A에서 봤을 때 V랑 A에서 봤을 때 오메가가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요거 ABR 00 ABR 곱하기 얘가 얘니까 J 세타 다시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JB가 죄송해요 이게 아니고 JB가 JA로 바뀌기 위해서는 이걸 곱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JB가 JA로 바뀌기 위해서는 이걸 곱해주면 된다. 그러면 이제 어, 자코비안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네, 자코비안을 그리고 자코비안 역행률도 계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세타 다시 주어지면 V랑 오메가 계산되는 게 자코비안이잖아요. 그럼 역으로 세타 닷을 알고 싶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조인트를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지 이거는 우리가 손끝을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세타가 얼마가 돼야 될까를 이렇게 자코비안 역행률을 곱하면 역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 자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교과서에 그냥 예제 문제가 없는데 말로 설명되어 있는 건데 일단 두 개의 링크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링크에서 자코비안을 구해보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거 똑같은 거고 그냥 이렇게 관절이 있고 여기 이렇게 관절이 있어요. 목적인가? 그냥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 자코비안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DH 파라미터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DH 파라미터 혹시 여기 지금 이게 X고 X0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가 회전했을 때 얘가 X1이고 얘가 X2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 각도가 세타 2겠죠? 이 각도가 세타 1이고 그리고 이해가 두개 딱 링크가 있는 거예요. 꺾어지는 게 두 개가 있고 세타 1, 세타 2로 도는 거예요. DH 파라미터 한번 적어볼까요? DH 파라미터 일단
알파 i 마이너스 1, 그다음에 a i 마이너스 di, 세타 i. 좀 이름 어떻게 해야지 뭐였지? i 플러스 1인지 기억이 안 나네. 아, 맞네. 이게 i 마이너스 1, i 플러스 1이 아니고 i 마이너스 1 i고, 그럼 여기서 이제 1번에서 0번에서 1번,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 일단 알파는 꼬임이 없고 0이고, x축으로 이동한 것도 0이고, 그 다음에 지축으로 이동도 0이고, 세타 원만큼 돌죠. 그 다음에 1번에서 2번 가는 거. 지금 여기서 일로 가는 거. 이 지축으로 다 이렇게 같은 축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이동도 없죠. 다 같은 평면에 있고. 그 다음에 지축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 미안해요. x축으로 움직이는 게 있지. 미안. x축으로 움직여야지 여기 있던 게 일로 가서 일로 이 점선으로 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가 L1이라고, 요 길이가 L1이에요. 그래서 L1만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지축으로 움직이는 건 없고, 그 다음에 세타2만큼 돌겠죠. 얘가 그래서 세타2만큼 돌아서 이 점선에서, 빨간 색깔 점선에서 요 파란 색깔 선으로 돌아온 거는 축이 세타2만큼 돌았어요. 그 다음에 2번에서 3번은 제가 표시를 안 했는데, 3번도 이렇게 끝에 돌지 않고 손끝만 그냥 있는 거예요. 여기가 x3, 그림이 공간이 없으니까 잠시만요. 그러니까 x3, 여기가 y3, x3만 쓸게요. 그럼 x3로 가기 위해서 일단 꼬임은 없고 이동은 L2만큼 움직이겠죠. Z 방향의 이동도 없고, 여기는 지금 일단 회전이 없어요. 그냥 손끝으로 그냥 간 거예요. 손목이 안 돌아요. 그럼 이 DH 파라미터를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T 0에서 3번으로 가는 변환을 계산했죠. 이거 어떻게 계산했냐면 0에서 1 구하고, 1에서 2 구하고, 2에서 3 구하고. 일단 0에서 1로 가는 거는 Z 방향으로 세타 원만큼 도는 것밖에 없어서, 얘는 그냥 Z 방향으로 세타 원만큼 도는 것밖에 없고, 그다음에 1에서 2로 가는 거는 일단 L1만큼 이동하니까 X방향으로 L1만큼 이동하고, 그 다음에 또 Z방향으로, Z축으로 X타스트만큼 돌아야 되고, 2에서 3번으로 가는 거는 이동만 있고 회전이 없으니까 X축으로 L2만큼 이동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곱하면 0에서 3으로 가는 T는 음,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어, 코사인 1, 2, 마이너스 사인 1, 2, 사인 1, 2, 코사인 1, 2, 사인 1 L1 플러스 코사인 1, 2 L2, 사인 1 L1. 이거 곱해보면 알아요. 한번 곱해보세요. L2, 그다음에 어, 잘못 썼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고, 그러면 어, 사실 이거 기하학적으로도 되게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냥 어, 이거 굳이 곱하지 않아도 팔이 이렇게 꺾여 있으면, 지금 얘가 세타 원이잖아요. 그럼 이 좌표는 지금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 요거가 제일 중요한데, 이 XY 좌표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좌표가 뭐냐면, 일단 여기 좌표에서 요만큼 좌표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좌표가
L1 코사인 1, L2 코사인 2잖아요. 아, 미안. 코사인 1. 아, 미안. 네, L1 코사인 1, L1 사인 1이죠. 그렇죠? 이 길이의 코사인 사인 하면은 좌표가 나오잖아요. 여기 XY 좌표가. 그다음에 어 여기 기준으로 이만큼 꺾인 게 세타 1이고 더 꺾인 게 이 점선 기준으로 꺾인 게 세타 2니까 이게 세타 1 더하기 세타 2만큼 L2만큼 가면 되겠지. 여기 L1. 그럼 여기서 요 차이는 L2 코사인 1, 2, L2 사인 1, 2니까 그냥 요거랑 위에 거 더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왼쪽 차. 어쨌든 지금 우리가 자코비안을 계산하기 위해서 뭘 해줘야 되냐면 여기 X 위치랑 Y 위치의 요 점, 빨간 색깔 요 끝에 있는 요 점, 이 점의 위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미분을 해서 어, 나타내면은 일단 PXL을 우리가 T로 미분하면 PX를 지금 변수가 세타 1, 2라서 PX를 세타 1으로 미분한 거랑 세타 1을 T로 미분한 거 더하기 PX를 세타 2로 미분한 거랑 세타 2를 T로 미분한 거 이렇게 더하면 되겠지. 이게 체인룰에 의해서. 괜찮죠, 여기?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어, 위에 걸 미분을 해봅시다. 일단 요거를 세타 1으로 미분하면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잖아요. 자, 그래서 요 코사인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1 L1 마이너스 사인 1, 2 L2 곱하기 세타 1 닷. 지금, 지금 얘가 세타 1 닷이에요. 닷이라고 쓴 건 보통 시간에 따른 미분을 얘기해요. 더하기 이제 요거를 세타로 미분한 세타 1에 대해서는 어차피 미분하면 없어지니까 그럼 이제 세타 2가 여기에 대해서만 미분해 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사인 1, 2 L2 세타 2 닷 이렇게 되겠죠? 한이 부족하니까 마음 넘어갈게요. 잠시만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PY에 대해서 똑같이 하면은 P PY 닷은 이거를 세타 1으로 먼저 미분하면 사인은 미분하면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이니까 그냥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1 L1 플러스 코사인 1, 2 L2 세, 세타 1 닷 플러스 세타 2로 미분하면 이거 앞에 건 지워지고 코사인 1, 2 L2 세타 2 다시 되겠죠? 정리를 하면은 px 닷 py 닷은 매트릭스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S1 L1 빼기 S1 2 L2 마이너스 S1 2 L2 세타 1 닷 세타 2 닷이고 밑에도 쓰면은 C1 L1 그래서 CL 2 L2 C1 2 L2 이렇게 그래서 이게 세타 1, 2에 대한 미분을 PX, PY에 대한 미분의 관계식으로 나타낸 자코비안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PXPY가 앞에서 잠깐만 여기 쓰기 전에 잠깐만 볼게요. 여기가 요 관점에서 봤을 때 PXPY가 요 지금 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끝에 있는 이 점. 이 점이 이제 PX, PY인데 우리가 요렇게 지금 X0 요 제로 프레임에서 봤을 때 지금 얘가 제로 프레임에서 봤을 때 PXPY야. 근데 만약에 얘가 제로 프레임이 아니고 만약에 3번 프레임이나 여기 3번 프레임이나 아니면 2번 프레임 뭐 이런 데서 보면은 이게 같은 점이지만 위치가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지금 제로에서 봤을 때를 만약에 3번으로 봤을 때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로에서 봤을 때를 3번으로 봤을 때랑 서로 이제 뭔가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요거 조금 나중에 얘기하고 우리가 좀 전에 풀었던 거 이거 지금 자코비안 말고 우리가 뭐 했냐면은 속도의 전파라고 해서 세타랑 이제 돌 때 속도의 전파에 의해서 요거 지금 V03가 제로에서 봤을 때 V3가 어떻게 됐었지? 요렇게 됐었죠. 그죠? 요거를 잠깐 복사해서 붙여볼게요. 이거를 시간 복잡하니까 이거를 복사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V3가 끝에 있는 그 선속도인데 지금 요렇게 세타 1, 2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걸린다는 거야. 이게 속도의 전파라고 했었고 이제 여기다가 가지고 갈게요. 자, 여기서 아까 이게 V3 제로에서 봤을 때 V3였는데 제로에서 봤을 때 V3가 결국 제로에서 봤을 때 PXPY 지금 Z를 뺄게요. 일단 Z는 보지 말고 평면에서 움직이니까 Z를 빼고 보면은 요 위에 있는 노란색에 얘가 지금 PX 지금 이게 결국 PX 닷 PY 닷이죠. 일단 이거 0 빼고 생략하고 일단 볼게요. 지금 PX 닷 PY 닷인데 이거를 지금 식을 잘 풀면은 얘가 분해가 돼서 세타1, 세타2에 대한 함수로 풀 수 있지.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것을 일단 스포에서 좀 결론만 얘기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풀어서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지금은 이거 바로 눈에 보이네. 그죠? 지금 뒤에 더 계산할 필요 없이 여기 세타1 빼고 세타1 빼면은 세타1에 대해 여기 세타1에 대해서 빼면은 요거 두 개가 지금 얘랑 얘만 남은 거잖아요. 그죠? 앞에서 우리가 속도의 전파로 계산했던 게 이거였는데 세타1이랑 세타2의 벡터 곱하기 어떤 매트릭스 곱으로 요걸 나타낼 수가 있고 또 C1, L1 여기 C1, 2, L2 이렇게 있고 요거 두 개 곱하고 여기 두 개 더하면 이거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0에서 봤을 때 3번의 이 속도가 방금 우리가 자코비안으로 계산한 거랑 같다는 그래서 자코비안을 이렇게 V3를 구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음, 이렇게 지금 직접 미분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오메가 같은 경우에 죄송해요. 각속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각속도는 어 여기 어디 갔어 여기 지금 여기서 찾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각도는 없어. 각속도는 우리가 역으로 계산해 주거나 해야 돼. 여기서 트랜슬레이션 여기 로테이션 매트릭스 안에 각속도에 의한 성분이 각도 변화에 대한 성분이 여기 녹아 있잖아요. 그래서 각속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자코비안 하고 싶으면 보통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속도의 전파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구해주는 걸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코비안은 직접 PXPy를 미분할 수도 있고 이건 직접 PXPy를 미분해가지고 세타운 스타투에 대한 겉미분, 속미분 해가지고 체인룰로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나타낸 거고 PXPR을 직접 미분하지 않고 그냥 원래 속도의 전파의 세타운 스타투의 다수로 식이 나오니까 이걸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 역으로 위로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자코비안이라고 하고 자코비안의 의미는 각 관절에 대한 움직임이 이 손끝의 움직임으로 변환되는 관계식을 정의하는데 그거는 여기 지금 식을 보면은 우리가 세타 1, 세타 2에 의해서 얘가 지금 여기 안에 제가 1, 2라고 쓰긴 했지만 여기 세타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자코비안 식은 내가 움직일 때마다 계속 바뀌어. 왜냐면 이 매트릭스 자체가 이 각도의 함수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세타 1, 세타 2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지만 그 결과가 다시 여기에 결과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네. 그래서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각도에 따라 바뀌는 건데 그럼 지금 이게 역행렬이 존재하면 우리가 이걸 역으로 빼가지고 지금 이 PXPY가 있으면 여기다 자코비안 곱해서 자코비안에다가 이거 자코비안 세타1, 세타2 닷을 곱하면 할 수 있었는데 이걸 역으로 제가 이 PXPI가 움직이는 그 목적이 사실 우리가 원래 하고 싶은 거니까 세타1, 세타2 닷을 어떻게 회전시킬까를 구하기 위해서 자코비안의 역행렬을 해서 PXPI 곱해주는 게 더 일반적이겠지. 우리가 뭔가를 어프로치 하고 싶은 거지 각도를 꺾어서 우리가 막 해보진 않으니까. 그럼 이제 자코비안의 역행렬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역행렬이라는 게 존재하기 위해서 일단 1번 정방행렬이 돼. 그 가로 세로 길이가 같아야지 역행렬이라는 게 존재하고 심지어 정방행렬일 때 스퀘어 매트릭스임에도 불구하고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걸 우리가 싱귤러 매트릭스라고 하잖아요. 싱귤러 매트릭스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보통 이제 디터미넌트가 0이면 그러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렬을 우리가 자코비안이 싱귤러 매트릭스이고 그런 우리가 싱귤러리티가 발생했다라고 얘기해요. 싱귤러리티가 발생하는 경우에 자코비안 역행률이 존재하지 않고 또는 0에 가까운 즉 디터미넌트가 0에 가까우면 거의 계산이 안 되는 매트릭스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행렬식이 0에 가까워지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보통 디터미넌트가 있으면 그 디터미넌트 분의 만약에 A라는 매트릭스가 있으면 A분의 1 해가지고 디터미넌트 분의 1 해서 여기에 코팩터 연입 들어가서 이렇게 그 역행렬이 구해지는데 디터미넌트가 분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디터미넌트가 0이면은 얘가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쉽게 이제 매니플레이터가 두 개 이상의 관절이 완전히 펼쳐지거나 겹쳐져서 작업 영역 경계에 도달했을 때 밑에 있는 그림처럼 팔이 쫙 펴졌을 때 또는 이렇게 완전히 겹쳐져서 이렇게 두 개가 이 링크가 이렇게 완전히 붙었을 때 싱귤러리티가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밑에 있는 것처럼 관절이 여러 개인 경우에 이 관절과 이 관절과 이 관절이 서로 같은 축으로 평행을 이루게 되면은 이게 완전히 겹쳐지면서 싱귤러리티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 싱귤러리티라고 하는 거는 어, 그 자유도가 감소한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음, 이제 짐벌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짐벌이 뭐냐면 우리 그 짐벌이 뭐냐면 사진 찍을 때 이렇게 그 사진 찍을 또 동영상 촬영할 때 짐벌을 두고 찍으면 얘가 이렇게 사진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를 이제 짐벌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짐벌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통 이 롤 여기 롤 피치요. 이게 지금 롤 그다음에 뭐 피치는 이쪽이죠. 피치 그다음에 요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를 뭐 두 개 이상의 축을 이제 연결한 거를 우리가 짐벌이라고 하는데 이 짐벌에서 두 개 얘를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이 두 개의 축이 그냥 완전 겹쳐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 겹쳐지는 순간에는 두 개가 같이 겹쳐지니까 얘를 돌리거나 얘를 돌려도 롤 피치오 요 세 가지 각도 중에 하나를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자유도를 잃게 되고 그 경우에는 이제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영역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짐벌락이라고 이야기해요. 어, 그래서 이제 음,
뒤에 연습 문제를 풀면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설명을 좀만 더.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세타의 함수야. 세타가 여러 개 벡터고 여기 함수고 만약에 여기 좌표 레퍼런스 좌표기가 이렇게 있겠죠. 근데 얘가 이제 매트릭스야.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만약 6개의 변수가 보통 이제 이걸 조인트 스페이스에 있는 베리어블 세타 1부터 세타 1 닷부터 해가지고 세타 6 닷까지 있는데 얘가 x 닷에서 y 닷에서 뭐 파이 닷까지 이렇게 6개의 변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디터미넌트가 0이다 또는 싱귤러하다 또는 인버스 매트릭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선형대수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로와 또는 이 컬럼과 이 컬럼이 서로 선형 종속이면 그러면은 우리가 자유도를 하나가 잃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서로 종속이면은 이거 두 개가 서로 그 로이치 그 행동치 연산을 하게 되면 얘가 사라지면서 피벗 배리업이 없어지면서 얘가 0이 생기고 그 0이 생김으로써 여기 디터미넌트 계산하면 0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더 어렵나? 그러니까 이게 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두 개를 조합해서 서로 선형 종속의 경우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x1 닷이랑 뭐 이래서 만약에 y1 닷이 이거 두 개가 같으면은 지금 이 두 줄이 같으면 얘가 이거 곱하기 얘인데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똑같이 나오죠. 이 빨간색이 똑같은 빨간색이 원래 달라가지고 y랑 x가 다른 건데 이거 두 개를 이렇게 곱했을 때 같게 나온다는 건 x 닷과 y 닷이 같다는 거고 우리가 x, y가 만약에 같으면은 얘를 x 움직이고 y 움직이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좀 쉽게 설명해서 이렇게 생긴 직동관절이 있어요. 이렇게 직동관절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링크가 하나 있어요. 회전 링크가 하나 있고 거기에 직동관절이 하나 더 연결돼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여기 지금 얘가 x축으로 움직이고 y축으로 움직이고 회전까지 지금 이 평면에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자세와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여기에 지금 여기 고정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움직여서 늘어날 수도 있고 x, y 다 움직일 수 있고 회전까지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완전 펴지거나 완전 돌아갔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완전 펴지게 되면은 이게 두 개가 이렇게 펴지잖아요. 그럼 이 펴지는 순간 아니면 뭐 이렇게 기울어져가지고 이게 있고 여기 고정돼 있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완전 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쪽 방향으로밖에 못 움직이죠. 그러면은 내가 원래 위로도 움직일 수 있었는데 이쪽의 방향 이 두 개 축이 일치되면서 걔 두 개가 같이 움직여봐야 어차피 하나 움직이는 똑같다는 얘기야. 그게 자유도가 하나 잊어버렸다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의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디터미넌트가 0이 되고 역행률이 존재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거의 무한대로 움직이거나 못 움직이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못 움직이듯이. 어, 근데 사실 이것까지는 풀 수 있겠다. 잠시만요. 지금 교과서의 예제 5.4장을 보면 매니플레이터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똑같은 투 링크 매니플레이터인데 이 매니플레이터의 싱귤러리티가 언제 발생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에 자코비안을 우리가 앞에서 계산을 했는데 여기 자코비안이 여기 있죠. 여기에 자코비안이 여기 제로에서 봤을 때 세타인데 자코비안 한 개 더 여기서 잠깐만 하나만 더 계산할게요. 여기 지금 자코비안 얘가 0 좌표계에서 봤을 때 자코비안이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0v3로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0v3 말고 우리가 앞에서 3v3 했던 것도 있거든요. 잠깐 돌려볼게요. 과거로 돌아가면 0v3 했는데 이걸 제가 돌리기 전에 여기 요거 있죠. 얘가 지금 3v3죠. 이렇게 곱해주면 0v3가 나오는데 이거 곱하기 전에 거의
얘가 지금 3V3니까 이거를 복사해서 자코비안 계산해 보죠. 세 번째 좌표계에서 봤을 때 V3 이 속도 같은 속도인데 좌표계가 달라진 거니까 사실 그 레퍼런스 그 로테이션 매트릭스 곱해줘도 나오긴 하는데 그냥 계산을 일단 하지 말고 이렇게 일단 평면의 좌표계에서 보고 이걸 일단 지우고 여기가 3V3라고 했을 때 얘가 결국은 P 3번 좌표계에서 봤을 때 PX 3번 좌표계에서 봤을 때 PY의 속도는 이게 이거고 얘를 S2L1 0 세타 1 닷, 2 닷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걸 또 계산하면은 여기에 요거끼리 묶으면 얘랑 얘랑 묶으면 C2 L1 더하기 L2 곱하기 세타 1이고 그다음에 여기 L2 이렇게 되죠. 얘는 조금 더 간단해요. 이렇게 얘가 바로 이 여기서 요거 두 개를 이어주는 3번 좌표계에서 봤을 때 자코비안이 되는 거죠. 세타 1, 세타 2 닷을 벡터로 넣었을 때 나오는 녀석. 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아까 0번에서 3번으로 가는 로테이션을 이 3번 자코비안에서 곱해주면은 그러면 얘가 0번 아까 좀 복잡했던 그 자코비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셔도 돼요.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이 자코비안이 0번 좌표에서 봤을 자코비안이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곱해주면 이 간단한 게 그 아까 복잡한 걸로 바뀐다. 근데 이제 그 행렬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A의 디터미넌트 A, B의 디터미넌트는 A의 디터미넌트 곱하기 B의 디터미넌트랑 같거든요. 근데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그 오스고널 매트릭스라서 오스고널 매트릭스는 디터미넌트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거의 디터미넌트랑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0번 좌표에서 봤을 때 그 자코비안에서 싱귤러리티가 발생하면 3번 좌표에서 봤을 때도 싱귤러리티가 발생하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이 매니플레이 특이점이 어디에 있느냐를 아까 그 복잡한 3번 좌표계의 자코비안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해도 되고 또는 뭐 0번 좌표계에서 봤을 때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해도 돼요. 이게 더 쉬우니까 이거 두 번째로 해볼게요. 아까 기억을 못해서 sin 2L2 L2 sin sin 2L2 까먹었다. 지금 코사인 2L1 아까 이것도 L1이겠네. L1 코사인 2L1 더하기 L2 0 0 요거의 디터미넌트 맞나? 한 번 확인해 볼게요. 네 맞죠? 그러면은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 디터미넌트 어떻게 계산해요? AD-BC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S2 L1 L2죠. 다시 말하면은 사인 세타 2 L1 L2가 0이 되려면 세타 2가 0도 또는 180도여야겠지. 다시 말하면 0도일 때는 이렇게 쫙 펴졌을 때고 180도일 땐 완전 접혀졌을 때 이 두 가지 경우에 싱귤러리티가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거고 그때 이제 만약에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요 뒤에 문제가 얘기하는 게 얘가 거의 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처음에 이렇게 접혀 있을 때는 이쪽으로 움직이기가 쉬운데 다 펴진 거의 다 펴질 때는 세타를 되게 많이 움직여야 요 방향으로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러니까 극한으로 갔을 때 완전 다 피면 더 못 가잖아요. 근데 그 못 가기 바로 전에서 조금만 움직이는 것도 되게 세타를 많이 펴야지만 이쪽으로 밀 수가 있어요. 그 바로 뒤에 예제에서 풀어볼 건데 어쨌든 싱귤러리티는 이 완전 펴지거나 완전 접혔을 때 특이점이 발생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 시험 보기로 했죠?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 앞에 있는 요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복잡한 이 자코비안 이 3번에 대한 자코비안을 푼 거고 이걸 다 풀었을 때랑 밑에랑 보면 똑같이 나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수업하는 게 시험에 나오냐 이거죠? 다음 주 월요일은 그 복습을 전체적으로 시험 대비 복습을 할 것 같아요. 네. 딱 오늘 배운 것까지. 네. 그 뒤에 자코비안이랑 힘전파 이런 거 나오는 건 시험에 안 나와요. 힘전파는 안 나왔는데 자코비안까지 나올 수 있겠지. 네. 힘전파는 안 나와요. 아니요, 클로즈 북이. 채팅 시트가 없어. 외워요. 아, 아,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치팅 시트를 그러면 한 장. 한 장으로 하시죠. 앞뒤에 한 장. 앞뒤 한 장으로. 네. 아, 진짜? A4 부정하면 또 너무 많아서 힘들지 않아요? 시기. 아, 식이 많아서. 그러면 두 장으로 하시죠. 네.
근데 내 친구가 맨날